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이거는 국가의 수건 사업이자 대업을 해냈습니다. 정말 이건 대업을 해냈어요. 이거 인정 안 하면 보수 아니고요. 극우도 아닙니다. 핵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핵전력의 최종 단계이자 완성이에요. 핵잠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어떤 국가가 핵폭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핵무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요. 적에게 핵은 쏘기 위해서가 아니라 쏘지 않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핵무기를 맞지 않는 거, 적에게 핵공격을 당하지 않게 하는 내가 갖고 있는 이걸 핵 억지력이라고 해요. 그게 핵을 가지는 최종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전력의 완성은 잠수함이에요. 핵 억지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핵 잠수함이기 때문에 무슨 개념이냐면 핵전쟁이 벌어져서 지상전에서는 지상 투발전에서는 패배해서 만약에 조국이 멸망했을 때도 바닷속에 있던 핵잠수함은 조국은 멸망해도 핵잠수함만큼은 살아서 아직 살아남아 있는 적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핵을 쏴서. 그래서 우리 조국이 멸망하더라도 적국도 공멸시킬 수 있는 힘이 핵잠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이게 핵전력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핵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 핵 보유국이 되는 고속도로 그 톨게이트를 지금 돈 내고 들어갔어요. 정말 지금까지 많이 헤맸어요. 산길 오솔길에서 더 이상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에 걸리고 정말 골목길에서 갑자기 고속도로로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몇 개월 만에. 이거 정말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 잘했어요. 우리나라는 핵을 정말 가져야 되는 나라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원자력 농축과 재처리와 관련해서 일본과 동일한 요구에 미국이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다. 이거는 사실 핵잠 승인 나기 전 이슈입니다. 네. 정말 일본 수준으로 원자력 농축, 핵처리 권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그 발표를 했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발표한 시점에 외교협상이 물밑에서 정말 어느 정도 이상 거의 확실하지 않다. 거의 확실한 거나 마찬가지다 정도가 되지 않으면요. 네. 그런 식으로 공식적인 발언이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절대 그렇게 말 못하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자력 농축, 핵 재처리, 핵연료 재처리라고 하는 것은 핵 보유국으로 가는 과정이고요. 핵 잠수함 보유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과정 없이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결론만 승인한다는 건 매우 어색하죠.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다. 그래서 일본이 10년 동안 고생을 해서 간신히 얻은 핵 잠재력 맥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방에 얻은 것 플러스 핵잠까지 얻었다. 훨씬 유리한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요, 처음에 크게 때렸다가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여주면 이거 웬 떡이냐 그러는 거고, 저쪽에서 강하게 반대 나오면요 반으로 깎아주거나 3분의 2를 깎아주거나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세팅을 해요. 합의를 하는 거죠. 그건 뭘 말하느냐,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때린다는 거예요. 윽소리가 나도록.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5,500달러나 우리 3,500달러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걸 현금으로 선불로 내라는 얘기는 이거는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협상 카드로서 활용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나는 봅니다. 자, 그렇게 보면요. 한국도 그동안 미국한테 요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핵 재처리 할 수 있는 그 권한이라든가. 그러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일본 수준의 핵 저체리까지 거의 뭐 문서 바로 그런 거. 완료했다. 그런 거 우리 늘 그게 이제 목에 가시처럼 걸려 있었던 거 이런 거 하나. 네. 그다음에 핵 잠수함 문제 이거 우리가 가졌을 때 해달라.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요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동안 있는 거 전부 다 끌어와가지고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너가 그거 끝까지 요구하면 우리도 끝까지 이거 다 해주면 우리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한테 이거 해줬으면 싶었던 아쉬웠던 얘기들을 한꺼번에 전부 다 카드를 다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 계속 그렇게 요구하면 이거 전부 다 해결해줘 그러면. 옛날에 우리 미사일도 그랬잖아요.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사거리 제한 해제하는 것도 그거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였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또 우리한테 필요한 거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지금 미국이 저렇게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국을 뭐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핵무장도 못하게 하고 다 못하게 해놓고 요구는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동맹국을 뭐 꼼짝 못하게 여기 묻고 저기 묻고 다 묶어 놓고는 저기들 필요할 때는 돈 뜯어가는 뭐 그런 상대로 생각했다면 이거는 아주 큰 코 다칠 얘기죠. 한국하고 비교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본은 쉽게 5,500억 달러를 이제 사인했는데 한국은 안 하고 있잖아 아직도. 자,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미국 입장에서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한국의 조선, 방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한국의 방위산업이 꽤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이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한국 기술들이에요. 최근에 그리고 반도체 있죠. 반도체도 미국에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네. 자, 한국은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여기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소위 말하는 카드들이 아직 절벽하게 있으니까 미국한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줄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밖에 줄 게 없죠. 거기다가 이제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게 뭐 최고의 목표니까. 그렇죠. 네. 왜냐? 일본의 자동차 수출액이 거의 일본 전체 수출액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거기다가 엄청나게 미국에 많이 수출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죠,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토요타가. 500억, 600억 달러 정도 수출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돈을 얼마나 벌어왔겠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엄청나게 벌었으니까 돈 좀 내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 돈을 낼 수밖에 없죠. 돈을 내면서 그만큼 많은 액수를 내면서 그다음에 자동차 관세를 낮춘다. 이게 성립이 된 거죠. 물론 거기에 뭐 쌀 수입도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공유 조금 수입하는 이런 부분 좀 없잖아요. 있긴 있었어요. 이 얘기 나왔을 때 제가 생각했다는 일본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 나왔을 때 그 일본의 방위성 간부가 바로 이야기를 했죠. 한국의 역량으로 일본 내에서 한층 더 핵잠수함 도입을 향한 기운이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내에서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뭐 지금 뭐 갑자기 핵잠수함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핵잠수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핵잠수함을 가져야 된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일본을 공격할 그러한 기미가 보인다 하면은 일본이 그 나라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계속 바뀌어서 현재는 일본의 우방국, 주변국이 공격받을 그러한 기미가 보이면 일본이 먼저 선제 타격할 수 있다. 이거는 일본이 이제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됐다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적기지 공격 능력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핵잠수함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핵잠수함이 꼭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게 됐다. 이제 요 얘기에서 이제 일본은 좀 자극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이 좀 외국에 무기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도 팔아야 된다.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언제부턴가 한국과 그 라이벌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요즘은 만약에 스포츠 경기를 한다, 한일전이다 네. 라고 하면 예전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뜨겁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굉장히 좀 심하게 관심 갖고 뜨겁게 불타올랐는데 예전하고 비교하면은 한국은 좀 한일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한일전이다 그러면은 TV에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정말 시끄럽게. 그리고 일본인들한테 가장 라이벌 국가가 어느 나라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항상 한국이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라이벌 의식, 한국을 이겨야 된다. 야, 한국은 저걸 하는데 좀 이러한 게 발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무기 수출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는 우리도 무기 수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기 수출 3원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대표적인 예로 2023년도에 필리핀에 군사 레이더를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수출을 했는데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국 기술로 그냥 일본에서 만들기만 했지만 인명살상용 무기를 수출했다는 것에서 정말 커다란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무기 수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캐나다 쪽에 뭐 잠수함을 뭐 수출을 한다느니 뭐 그러면서 이야기도 나왔었고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렇게 무기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핵잠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일본에서도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핵잠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핵잠을 꼭 만들어야 된다. 적기지 타격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핵잠이 필요하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플루토늄을 약 한 45톤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 아소타로가 이걸 두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관만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아깝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아깝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우리는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뭐 예전부터 핵무기에 대한 자민당은 이제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원들이 꽤 있고 또 이번에 또 핵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핵잠에 대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이 핵잠을 또 가지려면은 핵 연료는 가지고 있지만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이유가 핵무기 3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고 도입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네네. 건데 이걸 폐지해야지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일본 정치권 흐름을 보면은 한국이 핵잠을 가지게 됐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일본 정치권이 뭔가 딱 그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졌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거든요. 일본이 그 자민당이 최근에 그 연립하던 공명당이 떨어져 나가고 네. 일본 유신회가 자민당하고 연립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공명당이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간 이유가 타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는 평화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데 그리고 타카이치 같은 경우는 개헌파입니다. 네. 그런데 공명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부딪힌 부분이 있고 또 공명당 같은 경우는 뒤에는 그 종교 단체가 있거든요. 창가학회라고 좀 종교적인 그러한 사정도 좀 있습니다. 창가학회가 아무래도 종교 단체다 보니까 평화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타카이치는 평화와 거리가 멀다. 뭐 이러한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창가학회가 그 신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돼가고 새로운 신도는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런데 타카이치 총리가 있는 자민당과 연립한다? 그렇다면 이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창가학회에 들어오는 새로운 신도들도 줄어들 수도 있고 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뒤에 창가학회가 있어서 공명당이 떨어져 나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신회가 들어온 거는 아무래도 이것도 좀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일본 유신회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정당입니다. 오사카 중심으로.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자민당하고 연립을 함으로써 그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좀 연립을 한 그러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가려고 인천공항에서 좀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밥을 좀 먹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식탁이 없었어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앞에 어떤 여성분이 합석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일본 분 같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을 걸어보니까 일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정치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됐는데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라고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저는 당연히 오사카 사람이니까 당연히 유신회 지지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유신회가 좀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역 기반이 좀 있는 거예요. 지역 기반이 워낙 그 강하다 보니까 좀 전국 정당으로 좀 가려고 하는 그러한 좀 욕심이 좀 있었던 거겠죠. 게다가 일본 유신회가 가장 강하게 미는 게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타카이치가 개헌파. 네. 그리고 유신회가 미는 게 개헌. 그러니까 이 둘이 정말 딱 잘 만나게 된 거죠. 여기서 개헌이라는 게 그 일본 헌법 구조,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평화헌법, 평화헌법을 고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정말 잘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연립을 하면서 연립 체결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민당하고 유신회하고. 거기서 개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 안으로 개헌을 위한 기구를 설치한다. 올해 아니면 뭐 12월 한 달 남았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타카이치 총리가 국회에서 그 개헌에 대한 국민 투표를 되도록이면 빨리 실시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빠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핵무기 3원칙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핵무기 3원칙 같은 경우는 이거 폐기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개헌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쪽에서 야당 쪽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도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국회를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국민 투표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저는 뭐 거의 100% 가까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진짜. 예. 그 일본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은 개헌에 대해서 동의하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5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개헌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핵무기 3원 측은 요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일본에서 이제 그 핵잠수함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